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김성입니다. 네, 10월 첫날 고수는 지금 활짝 문 열었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대중국 금융투자 제한 정책 보도에 대해서 백악관이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보도는 대부분 가짜 뉴스라고 밝히면서 9월 마지막 거래일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미 증시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첫 거래일 시작하면서 은행주들이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수는 지금은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자세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10월장에서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오늘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 본장은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네, 전일 대비 0.27%, 0.18% 오름세입니다. 2,98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4% 오름세입니다. 7,82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9% 상승입니다. 54달러 5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전일 대비 0.22% 오름세입니다. 1,47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089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자, 양세동 마스터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네, 10월 1일이네요. 여러분들 아직 날씨가 많이 쌀쌀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아직은 좀 더운 날씨가 조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좀 아직까지는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들 조심하시고요. 그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달 초에 있을 고위급 회담 좀 집중하시라는 언급을 드리고 오늘 1시간은 좀 유가 관련해 갖고 앞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다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시간 동안 많은 기대 바라면서 유가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수는 지금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가 미국이 중국보다 유럽연합과의 무역 전쟁에서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비해 유럽연합에 3배 이상 많은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에 EU 측은 미국산 수입품 200억 달러어치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복병으로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 가능성과 대중 추가 관세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기의 인플레이션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인하가 어려운 만큼 연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지난 14일 공격받은 석유시설의 원상 복구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시설 생산 용량이 공격 이전 수준으로 모두 회복됐으며 또한 원유 정제 용량이 공격 이전보다 약간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WTI가 3% 넘게 떨어지는 등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8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HS 마켓은 유로존의 9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45.7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기 위축에 따라 제조업 경기 악화가 서비스업까지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의 파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보다 유럽연합과의 무역 전쟁에서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유럽연합에 3배 이상 많은 제품을 수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 동안 EU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지속해오고 있고 또 11월부터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부과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EU 측도 역시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자,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새로운 이슈죠. 사실 이제 미중 무역에 의해서 증시의 변동폭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었는데 새로운 이슈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다소 이제 미증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더 복잡한 구조로 나올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진단이 나왔지만은 이거에 대한 외신 언론 자체를 증시에 반영하는 거는 현실상 지금 상황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맞대응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꺼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EU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소 적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 측에서 더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 헤드라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신빙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EU에서 직접적인 결론 발표가 있어야겠죠. 미국 쪽 수출을 앞으로 줄이겠다는 결과 발표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미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 증시를 볼 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번 달 초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는 우호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 자체는 10월 초에 결정이 될 것이다.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미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미증시에 관해서는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열릴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 석유 시설 피습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뛰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번 헤드라인은 일단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일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 자체는 지표에 대한 변화치를 측정하고 금리에 대해서 인하를 할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했어요. 네.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복병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집중할 내용이고 매달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올해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단행한다면 12월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제 10월, 11월에는 금리에 대한 변화를 사실상 이루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향후 일정 자체가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결정하는 기간은 이제 12월이 될 것이다 판단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10월, 11월에 있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동 폭을 보고 이제 FOMC에서 판단을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외신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게 골드에 영향이 좀 많이 끼치는 거예요, 골드에. 왜냐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한 변동 자체가 전 세계에 대한 변동 자체가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 있죠, 다소. 골드 자체가 계속 상승세를 이루었던 거는 미국과 유럽 측 그리고 중국과 일본 전 세계 동틀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했다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게 좀 변동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장세가 세게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전제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유로존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다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제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유로화에 대한 약세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유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유로 차트가 상당히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고 판단하실게요. 유로존에서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나왔던 게 사실 이제 9월 중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변동폭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9월 12일 날 유로존에서 결과값이 이끌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 단행 자체는 11월 1일이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10월 기간 내에는 하락세가 좀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이 판단되는데 여기서 반등장이 온다는 전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쪽 금리에 대한 인하 저지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대두된다는 내용 자체는 추가적인 유로화에 대한 약세를 펼칠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유럽 쪽에서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인 거고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없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강조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류를 좀 범하실 수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과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더 추가적으로 약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대두가 됐냐인데 어쨌든 간에 11월 1일이라는 결과치를 내놓았다면은 그 기간 내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지속될 것이다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저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예상하면 안 돼요. 유로에 대한 저가가 어디에 이를 것이다 이런 판단보다는 저항대를 확인하고 매도 부분을 한 달간 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유로존에서는 진행하고 있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진행 중이고 미국 쪽에서는 변질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네. 유로화 약세 한 달간 지속될 것이다. 추가적인 부분이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은 이번 헤드라인 좀 정리를 하지만은 파월 의장이 더 골치 아파질 것이라는 내용 자체가 나왔지만은 이 부분은 파월이 일전부터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어요.
그래서 큰 문제거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골치가 아플 게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와 FOMC는 한번 부딪혔었어요. 부딪힌 상황 내에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하향세를 비추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오래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월 중순에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꼭 체크해야 되고 11월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11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다면은 이제 12월에 있을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 11월에 결과치가 거의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미국에 대한 금리 자체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10월, 11월에 대한 지표 발표를 측정하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집중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내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될 것이다 이 부분이고 여러분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한 달간 유로화 약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유로존의 금리 결정에 관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또 이에 따라서 양적 완화의 추세 변동이 골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석유 시설의 원상복구 작업이 끝났고 석유 생산 용량이 이전 수준으로 모두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는데요. WTI가 3.3%가량 떨어지면서 54달러 선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자, 사우디 피격 사태로 급등했던 유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거라고 양세동 마스터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말대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다시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자, 유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일단은 가장 이슈 되는 부분은 두 가지 헤드라인을 좀 볼 수 있어요. 미국과 이란에 대한 갈등, 이게 1번이고 2번이 지금 있는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피격시설 복구 관련 내용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16일 날 15일 날 있었던 어떻게 보면 15%에 대한 상승 자체가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피격이 있은 주말 사이에 그리고 이제 바로 월요일이 되고 나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격에 대한 복구에 대한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원 수준으로 회의가 됐습니다. 결국은 원 수준으로 회의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소 집중해야 될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유가 자체가 폭등할 가능성이 앞으로 좀 대두가 돼요. 앞으로 가능성이 이게 초점 자체를 미국 쪽 입장일 발표를 할 때 그때부터 못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 미국 쪽에서 앞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1번 지금 내용을 보신다면은 미국 셰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네. 앞으로 미국 자체가 패권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당위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미국의 생산량 자체가 셰일에 대한 어떤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지속 엄청난 생산량을 내뿜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이 내용은. 자, 두 번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기준으로 세계 석유 생산량 순위입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들. 18년에 사우디를 따돌리고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다. 이 부분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셰일가스와 오일가스에 대한 비중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석유 생산량 증가는 전적으로 셰일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석유에 대한 내용, 생산량 부분은. 자, 네 번째 내용 보시면은 미국의 석유 수입량입니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거의 최저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석유 수출입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일정 자체가 미국에서 수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예상 시점 자체를 2020년으로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석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상황적으로. 그러면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 가능성이 높냐 낮냐에 대한 부분을 좀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자체가 유가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수출입 자체가 뒤집혀야 돼요. 재빨리. 상황적인 부분으로. 내년이 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출 자체가 수입 자체보다 더 빨리 땡겨지는 상황 자체를 연출하고 싶은 미국의 입장이 너무 표현이 되는데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부분이에요.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 자체가. 자, 바꿔 말하면은 지금 상황 내에서 미국이 앞으로 석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놔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양세동 마스터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최근 나왔던 내용 자체는 미국 쪽에서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 입에서. 근데 이란 측 말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너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내용 자체를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란을 잡아야지 수출입에 대한 어떤 석유 시장에 대한 패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란을 한 번 더 제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 자체가 이 제재를 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단행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제재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매수에 대한 구간을 한 번 더 잡는 게 가장 좋은데 이따 유가 관련해서 차트 볼 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이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됐고 또 석유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석유 시장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란을 더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에 따라서 유가가 조금 급등할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8개월 연속으로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9월 제조업 PMI가 45.7을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강국 독일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둔화가 또 서비스업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재정 확대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올 때 22 사내이사죠. 사내이사가 오히려 이제 양적 완화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고 사임했다는 내용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22에서 결과 발표를 했고 그리고 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한다면은 지금 유로존에서 내놓은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독일 경기 위축 자체가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유로존에서 가장 강국은 독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가장 강국 자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유로존의 상황을 단면적으로 표현한 거죠. 앞으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 어떻게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제 DLF 사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로존 상황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채권 매입을 11월부터 단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로에 대해서 좀 매수 진입을 들어가고 싶으면은 11월부터 좀 들어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11월부터. 앞으로 이제 유로존 자체가 언제 복귀될지 몰라요. 채권 매입을 단행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발표였고 굉장한 이슈거리였습니다. 지금 4번 헤드라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면은 앞으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제 끝날지 가능성이 대두되지 않는다는 부분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이 헤드라인, 4번 헤드라인 내용 자체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 부분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유로존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짚어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선물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47% 하락세입니다. 2,96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7% 약세입니다. 7,7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5% 상승입니다. 54달러 3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8% 오름세입니다. 1,48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4% 오름세입니다. 1.091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판결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의 9월 석유 생산량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달러 강세 속에 금은 2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짚어볼 텐데요.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일 가운데 시장은 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또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 대한 WTO의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스닥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해외선물이라는 건 내용 자체가.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증시를 보실 분들은 고위급 회담 이후에 보세요. 고위급 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론 자체가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판단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추세 좋아하잖아요, 추세. 추세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손익에 대한 극대화죠, 상황 자체가. 한 방향성에 대한 결과치로 한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나오는 시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이후에 대한 예상 자체가 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가 터졌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부분이 7,750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 낮나에 대한 측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보다는 당분간 박스 랠리에 대한 파동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좀 측정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고위급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호적인 내용 자체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시황을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아요.
그러면 나스닥 자체가 앞으로 나스닥이든 S&P든 다우지수든 간에 여태까지 보였던 상승 랠리에 대한 추세를 한 번 더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네, 결과치 자체가 어쨌든 간에 화에 대한 모드 자체로 간다면은 다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결과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수 보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 조성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어떤 기간, 어떤 무엇을 기다리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는 고위급 회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스 랠리 파동이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자 웨이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미증시는 곧 재개될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추세를 좀 판단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오펙의 석유 생산량이 8월 수정 수치보다 감소하면서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미국 에너지정보국 월간 보고서에서 4월 이후 3개월간 생산량이 하락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간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데일리적인 부분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이 맞겠지만은 저는 사실 내용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업을 들었던 이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 분석은 매도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유가 자체가 언제든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아까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셰일 내용 자체를 보여줬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네. 셰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여줬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을 먼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미국 쪽에서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두 가지 조건 자체를 먼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6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기간 발표입니다. 두 가지 자체가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단가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제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본다면은 매도가 맞겠죠. 근데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원하신다면은 네.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56에 대한 이탈 위치값이 표현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 200틱 윈데요, 양세동 마스터님.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은 선물이라는 구조 자체는요, 원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에요.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파생에 대한 구조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상품인 거예요. 이제 현물 대비해갖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기라는 제도를 도입시킨 거고, 이런 제도 자체를 도입시킨 거예요. 상품을 다양성을 내놓기 위해서. 그래서 월물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물에 대한 기반으로 선물 지수가 움직인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외환 거래라든가 석유에 대한 유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장기성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잡고 거래를 하세요. 선물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오히려 눅눅히 기다리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다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이 연도색 이제 저항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 좀 웨이팅하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유효합니다.
근데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 56 이탈 되면 그때 보자는 마인드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매수 들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 전략 전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추세상으로는 매도지만 이게 조금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고요. 먼저 56달러 선 이탈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부터 유가는 크루드 오일은 매수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골드 살펴보도록 하죠.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를 그러면서 달러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금은 2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간만에 다운이네요. 네, 네. 사실 이제 다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이번에 있었던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나왔을 땐 1470대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사실 이제 이번 헤드라인하고 좀 연결을 하고 싶어요. 골드가 강세가 펼쳐졌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대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할지 안 할지에 의해서 골드에 대한 추세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데 오늘 이번 헤드라인에 대한 내용상 본다면은 오히려 매도포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지금 1500대에서 매도 자리를 한 번 더 제스처 취하고 2,300틱에 대한 수익 구간이 한 번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1500에서. 1500에서 어디까지 보시면요. 1450까지 볼 수 있어요. 1450대까지. 그때까지 이제 매도에 대한 구간에 대한 수익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겠고. 이번 헤드라인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미국 쪽에서 다소 해소된다면은 조정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좀 판단하신다면은 인플레이션 발표 전까지는 1500대에서 매도를 취하고 그리고 결과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면 또 한 차례 그럼 1450대에서 오히려 매수를 보는 스위칭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매도 전략 주셨는데, 일단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골드가 상승을 이어왔는데, 자,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또 미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골드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오늘은 골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네, 0.29% 하락세입니다. 2,9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2% 약세입니다. 7,7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9% 오름세입니다. 54달러 2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87% 오름세입니다. 1,4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1% 오름세입니다. 1.092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양세동 마스터님 오늘 또 국선 이야기 좀 해주시다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앞으로 방송 관련해 갖고 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018년도 3월부터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하향세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외인의 자본이 가장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렸어요. 지금 추세 자체는 아직은 매도입니다.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저항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좀 측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측정에 대한 기준 자체는 10월에 있을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이 부분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미 증시가 초강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8년도 3월부터 어떻게 보면 괴리를 좀 펼쳤었던 이유 자체는 금리 역전 현상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계속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 단가 자체를 좀 오히려 측정하고 싶으면은 지금 라인이 오히려 마지노선이라고 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왜냐? 아직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언트 3파동의 마지막 파동 단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왜 이 자리가 가장 이상적인 매도에 대한 구간입니까? 이렇게 언급을 드린다면은 간단합니다. 손익비가 가장 구성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10월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미국과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좁혀질 의사 자체는 한국은행에선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겠죠. 네. 그러면은 미 증시가 더 강세가 나오더라도 한국 증시는 더 추가적인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결론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금리에 대한 적정 수치값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보다시피 자꾸 이제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항상 뒤따르는 부서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왜냐면은 기준을 정해놓는 겁니다. 기준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 자체 항상 이제 이퀄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수치값은.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0.5%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대두되는 게 지금 현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경제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출연 중인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내용 자체가 한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원 수준으로 다시 한번 증시 자체가 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보면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지수, 국내 선물 지수라든가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는요, 선물 지수 기반으로 해서 전고점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278에 대한 이탈 자리가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박스랠리 파동이라도 보일 수 있다는 증거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박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박스에 대한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추세에 대한 확장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대두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추가적인 매도를 들어가도 되나요? 네, 손절이 짧습니다. 278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10월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한국은행에서 높아요. 2019년도 7월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갑작스럽게 단행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할 거라는 확신이 한국은행에서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도 자체를 좀 캐치를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소인지금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은행이 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단행하냐 이 부분인데 가장 간단합니다. 한국은행이 아는 거예요. 미증시가 거품이라는 걸. 거품인데 지금 차라리 거품이 꺼질 게 어차피 추후에 열릴 거니
내수 시장을 잡자는 의도 자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수 시장을 잡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겁니다.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두된다면은 한국은행은 강경하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사실인 거고, 그러면은 278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매도 부분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국내 선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일단 10월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좀 양세동 마스터는 보고 있는데요. 자, 금리를 인하한다면 또 미국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미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관련해서는 현재 278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 보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내 선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S&P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S&P는 사실 이제 나스닥과 같기 때문에 네. 생략을 하고요.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 290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동결하면은 대두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만약에 동결을 갑작스럽게 단행한다면은 네.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290 중반대까지는 상승 여력 자체가 충분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동결 내용이 온다면은 내용에 대한 반전이에요. 반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때 보는 지표 자체가 CCI가 저가를 뛸 가능성이 높다. CCI가 이제 CCI 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 이하로 하회했을 때 그때 저가에 대한 부분을 캐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는데,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표현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회비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종이컵을 하나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000원이 든다면은 여러분들 1, 2년 뒤에는 이게 1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종이컵을 더 많이 사기 위해서는 더 쌀 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비쌀 때는 어떤 부분을 취해야 되냐?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언급드리겠지만 현금 확보하세요,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오히려 현금 확보를 한다면 추후에 여러분들한테는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선물하시는 부분들에게는 이제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일 수 있겠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가 어떻게 보면 상승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현금 확보가 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빅쇼트에 대한 기간을 언제 측정해야 될지 그게 관건인데, 아직 1년에 대한 유예 기간이 항상 남아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자체가 스프레드가 역전되고 나서 항상 펼쳐졌던 부분은 1년 이상에 대한 기간 자체가 항상 펼쳐졌던 부분이에요. 네, 네. 올해 이제 최근 들어서 2019년도 이제 7월이죠. 7월, 8월에 이제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내용 자체가 나왔는데, 그러면 딱 7월, 8월 기준으로 해갖고 1년 뒤에 그 이상에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국 증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금리 때문에 못 오르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을 모으는 게 좀 좋아요. 그러면 그때 더 싼 값에 빅쇼트가 오게 된다면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투자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돈을 모아놓고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때 기회가 와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하향세에 머물러 있고 금리도 역전됐고 그러면 오히려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국내 선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함께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양세동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